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해 찬반을 묻는 공론화 설문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어젯밤 방송된 찬반 토론에서는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하남 3지구 조성사업 완공이 10수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체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주 최초의 지하상가인 충금 지하상가가 상인들과 광주시의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초중고 담임교사 가운데 절반가량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야 할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론화 마감 시한을 한 달가량 남겨둔 가운데 어젯밤 찬반 토론이 있었는데요. 양쪽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할지 말지를 놓고 가장 뜨거운 쟁점이 경제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465억이 운영적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돈을 청년 일자리에 한번 써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6천억의 적자를 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투자 효과가 낮은 사업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 43만 명을 수송할 수 있는 역량을, 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을 걱정하시는데 그 재정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지금까지 수많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두 칸짜리 소규모 전동차로 운행되는 도시철도 2호선 설계에 대한 비판과 반박 역시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재 달랑 2칸으로 하루 몰고 다닐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승객들이 하루 풀로 300명씩 채우고 다니면 12만 명입니다. 달랑 2칸이 아닙니다. 일일 수송 능력 43만까지 수송 가능한 버스 1024대 등 대체 효과가 있는 강한 지하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인구 145만의 도시 광주에서 도시철도를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시철도를 주 간선의 대중교통 체계로 도입을 하고 보조 간선 개념으로 버스를 도입하자라는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10분의 1인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 간선, 지선, 그리고 자전거 도로, 그리고 도보, 이 5일체의 새로운 혁신의 도시를 건설하시겠습니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오늘부터 오는 26일까지 찬반 여론조사를 벌인 뒤 250명의 시민 참여단을 꾸려서 다음 달 10일 최종 투표로 찬반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서실 땐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오늘 광주와 전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게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추위가 한층 더해지겠습니다. 평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을 때 우리 몸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체온 조절에 쏟아붓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고요. 평소보다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14.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가 18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무안은 17도, 해남과 강진은 19도 보이면서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곡성과 구례는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최초의 지하상가로 4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충금 지하상가 상인들과 광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계약이 끝났다며 점포를 비워달라고 하자 상인들은 이대로 장사를 하게 해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장축제가 한창인 금남로에 비해 사뭇 한산한 분위기인 충금 지하상가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놓고 광주시와 갈등 중이라는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옛날에 가지고 있는데 얼마 안 썼대? 그걸 못 받았다. 근데 시에서 나오는 데가 있는 게
대구에서 그거를 공개를 합쳐서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뺏기려고 취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지난달 말까지 점포를 정리해달라는 공문을 광주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건 지난 8월입니다. 지하상가를 조성한 건설사로부터 상가를 기부 체납받은 광주시가 지난 18년간 수의계약을 유지하며 기존 상인이 장사를 이어가도록 해줬지만 이젠 법에 따라 공개 입찰로 돌리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상인들은 30여 년 전 건설사가 부도나며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27억 원부터 돌려주거나 대신 2040년까지 더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40년 열마를 해둘 수 있지만은 우리 상부기관에 감사기관에 지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해주고 싶어도 저희들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은 물론 저희들도 마음이 안타깝고. 지하상가의 다른 구역 역시 영업권 갈등이 잠재돼 있습니다. 내년 중순이면 계약이 종료되는 바로 옆 금남 지하상가도 공개 입찰로 점포를 빼야 하는 사태가 생길까 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대료가 다른 곳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하상가에서 털을 잡아온 상인들은 이제 와서 밖으로 내쫓길 경우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고 호소합니다. 영업권이 있어야만 우리의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되는 부분에서 불안한 나날을 앞으로 내년 8월 달이면 끝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충금 지하상가 상인들이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 광주시와 상인들은 권익위의 결과를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하상가 임대 계약을 공개 입찰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불안과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택지 개발을 시작한 지 12년째 아직도 공사 중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하남 3지구 이야기인데요. 공사를 군데군데 띄엄띄엄 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곳곳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고깔이 깔려 있습니다. 이 도로를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마치 고개 운전이라도 하는 듯한 기분입니다. 그냥 느낌이 오프로드 뭐 피해 다녀야 되고 그냥 도로 그냥 말 그대로 도로가 아니죠. 공사가 끝난 도로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하남 3지구의 도로는 1차 포장 공사만 이루어져 맨홀 뚜껑은 보시는 것처럼 매립되지 않은 상태로 솟아있고 도로 곳곳은 폐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공사가 하남 3지구 이곳저곳에서 띄엄띄엄 진행되다 보니 사업 대상지 곳곳이 지난 집중호우 때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 음식점은 지난 폭우에 입지 않아도 될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로 포장 공사나 배수구 공사가 제대로 안 됐던 탓입니다. 여기 군역을 털어야 하는데 여기 군역 흙이 여러 거 몰아붙어 이제 여러 개 다 몰아붙고 여기가 다 쳐져갖고 이런 물이 여기 다 잘라들었단 말이야. 이리 싸고 와보니까 앞뒤로 가게 앞뒤로 양 다 물이 떠버렸지 이제. 지난 2007년부터 본격 개발이 시작된 하남 3지구는 12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하재가 발굴돼 공사가 1년 넘게 중단됐고 시공사가 부도 났는가 하면 보상 문제로 광주시와 주민들이 소송에서 길게 싸웠습니다. 2012년에는 보상 문제에 불만을 품은 주민이 광주시청 공무원을 흉기로 찌른 일도 있었습니다. 용의자 박 씨는 토지 보상과 관련한 자신의 민원을 공무원이 들어주지 않아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공사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철거 대상인 건물주들이 사업 대상지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보상 추진 시 강제 수용이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작물들이 사업구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데 그 지작물의 이전과 보상이 장기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주 하남 3지구는 2007년 실시 계획이 인가될 때만 하더라도 2010년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5차례나 준공이 늦춰져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네, 지난 8일 민선 7기 자치단체들이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은 해묵은 지역 현안을 풀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는데요. 시민사회에서는 민선 7기 광주시의 100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박재만 참여자치 21 사무처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출범 이후에 100일을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민선 7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용섭 시장님이 관료 출신이긴 하지만 지난 100일은 방대한 광주시정을 파악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데도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취임 100일에 광주시정을 평가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최소한 한 6개월은 지나야 어느 정도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른 질문이겠지만 광주시가 민선 7기 100일 동안 잘한 일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엊그제 이용섭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100일 동안 해묵은 현안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자평하셨는데 솔직히 속 시원하게 해결되고 있는 현안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난 100일 동안 특별히 잘한 일도 못한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찾는다면 광주 현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기형 공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점과 그리고 역시 광주의 어려운 숙제인데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지역주의를 넘어서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항공항으로 통합기로 결정하면서 군공항 이전의 어떤 실마리를 마련한 것이 조금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겠다 계획을 발표했는데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또 이렇게 분위기를 발표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간 많은 시민들이 광주시정은 침체되었다. 그리고 지역 갈등 해결 능력이 부재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용섭 시장이 과연 어떻게 동력을 얻어서 소신 있게 광주시정을 혁신하고 변화시킬 것인지 그리고 산재에 있는 지역 갈등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방향과 방안들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5.18 상징탑 건설, 관사 부활 문제 그리고 광주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대상 축소 요구 그리고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은 광주 시민의 바램과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관료 출신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용섭 시장은 사실 목표가 첫째도 일자리, 둘째도 일자리 아닙니까?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두고 현재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성공적으로 좀 창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려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로 만들겠다라고 일자리 시장을 표방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순탄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첫 성과로 기대했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 법인 설립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노동계가 광주시의 소통 부재와 투명한 자료 제공 거부를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듯이 광주형 일자리의 대전제는 노사 민정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의 참여 없이는 성사될 수 없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용섭 시장이 직접 노동계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노동계를 설득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난 100일보다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 시민사회에서 민선 7기 광주시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시작이죠. 저희 참여자치 21은 지난 7월 이용섭 시장에게 5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시민의 자존감을 지키고 자부심을 높여주는 좀 광주다운 당당한 광주시장이 되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공직사회를 혁신해달라. 세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지방정부 시대에 맞춰서 광주 정부의 비전과 발전 전략,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장이 되어달라. 네 번째는 측근, 정실, 보훈 인사를 하지 않는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는 도시철도 2호선 문제 등 지역 해난의 해결 능력이 탁월한 시장이 되어달라는 주문이었는데요. 이 주문은 아직도 유효하고 그래서 광주 시민의 어떤 당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식을 시작하는 요즘 가장 중요한 게 파래 같은 잡태를 제거해주는 활성 처리제인데요. 그런데 자치단체 늑장 때문에 공급이 늦어져 양식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500억 이상이 김 양식에 매달리고 있는 전남 신안군. 40m 길이의 김발을 한 팩씩 나눠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체묘를 마쳤지만 군에서 약속한 김 활성 처리제가 지금껏 보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남은 분량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어민들은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생길값이 늦어버릴게. 때에 맞춰서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잘못된가 모르지 우리 어민들은. 체묘 시기가 비슷한 무안군은 지난 2일 이미 보급을 마쳤지만 신안군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원래는 9월 달 안에 체묘 시기 이전에 다 들어와야 돼. 없으면 영상을 쓰게 되면 영상 치다가 걸리면은 그건 범법자가 되는 거지. 지난해 어민들이 신청한 분량도 업체 간 분쟁으로 올해 1월에서야 어민들에게 전달했던 신안군. 올해는 아직까지 공급업체 선정도 못해 이달 안에 지원이 가능한지도 미지수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업무가 늦어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는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간 좀 늦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인근 해남군도 인사이동을 이유로, 목포시도 예산 편성이 늦었다는 이유로 활성처리제 지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뀌는 바람에 아직 입찰을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해달라 하긴 하는데 뭐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늦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거. 전국 김 생산 면적의 90%를 차지하는 전남.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사용하라고 권고하면서도 늑장 행정으로 어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초중고 담임교사 가운데 10명 중 5명가량이 기간제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기간제 교사 담임 업무 분담 현황은 초등학교 30%, 중학교 63%, 고등학교 52%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 지역은 초등학교 47%, 중학교 40%, 고등학교 38%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로 교육의 안전성 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지난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안에 일반 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일반 차량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는 계도 기간을 거칠 계획입니다. 경기 세 번째 패스진이고요. 안치홍이 초구에 돌렸습니다. 센터 쪽 중교수 뛰입니다. 중교수 키를 넘겼습니다. 조홍석 선수는 내야 수비가 안 되겠는데요. 홈런 패스까지 주자 2명을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이렇게 기아 타이거스가 만회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 백핸드 막아놓고 1루에서 세이프 3루자 허민 김선빈의 내야 안타. 스코어는 3대3 동점. 높았습니다. 밀어내기 볼넷.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잡아당긴 타구 1루수 빠져나갔어요. 페어볼. 3루자 그리고 2루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1루자까지 홈에서 승부 씩. 박준태 3타점 적시타. 생겼습니다. 버나디나의 타구 다시 센터 쪽 좌중간 떨어집니다. 3루자 허민. 기아 타이거스가 대단한 공격력을 오늘 경기 초반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볼 스트라이크 밀어냈습니다. 이 타구 3루간 빠져나갔어요. 버나디나 3루 맞고 멈추지 않고 홈까지 들어옵니다. 8대8의 균형을 8회 기아가 깹니다. 뒤로 물러갔다는 거죠. 초구를 밀어냈습니다. 중견수 잡았어요. 3루자 태업해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문규현의 타구 넘게 좌익스키를 넘깁니다. 한동희가 이 경기를 끝내러 3루도 홈으로 들어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아 민족성을 말살하려 했던 일본의 만행은 아직도 우리 주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어로 표기된 지명이 대표적인데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말로 된 옛 이름을 찾지 못한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자만을 끼고 있는 여수 율촌면의 아름다운 해안가 마을입니다. 지금은 봉전리라고 불리는 마을이지만 예로부터 지역민들에게는 소댕이 마을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마을 앞에 섬이 소뚜껑을 닮았다는 이유로 소뚜껑의 여수방언인 소댕이를 붙인 겁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부터 봉전리라는 일본식 한자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앞바다의 땅 이름인 쇠징이를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 세봉과 밭전의 뜻과 음을 각각 가져와 끼워 맞춘 뒤 다시 음만 따서 엉터리로 표기한 겁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이름이 바뀐 곳은 봉전리뿐만이 아닙니다. 1910년 국권을 침탈한 일본이 우리나라 국토를 측량하고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에 돌입하면서 불과 5년 만에 전국 97개 군 1,800여 개면 3만 4천여 개의 리화동의 이름이 사라지거나 변형됐습니다. 순한글 지명이 일본식 한자 지명으로 통일됐고 일부 지명은 원래 의미와 다른 한자로 바뀌거나 별 뜻이 없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민족의 호를 없애야 되는 그런 차원으로 두 가지를 크게 했는데 하나는 땅 이름을 바꾸는 일이었고요. 예. 또 하나는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일제 때 고쳐서 붙인 이름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한 50% 이상이 일본식 지명이라고 해야 돼요.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식 지명 개정 사업에 돌입해 국내 93곳의 지명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난 2007년 이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선박 음주 운항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목포와 여수에서 적발된 선박 음주 운항 건수는 각각 64건과 60건으로 집계돼 통영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 운항으로 사고를 낸 건수도 목포와 통영이 1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여수가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이 병원 응급실 폭력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응급실 내 의료진을 대상으로 폭력 사건이 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의료진 폭행이나 업무 방해, 흉기 소지 행위 등이 발생하면 현장 체포하거나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단순 폭언 등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돕는 광산구 청년 일자리 페스티벌이 오는 16일 호남대 IT스퀘어 광장에서 열립니다. 한국전력공사, 금호타이어 등 60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도 진행되고요.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을 소개하는 기업 홍보관과 증명사진 촬영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지역민들이 선정한 올해의 책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 저자 북콘서트가 내일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립니다. 저자인 선대인 작가는 미래의 일자리를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기술 빅뱅의 시대, 일의 미래와 준비법을 주제로 한 특강과 독자와의 대화, 저자 사인회가 진행됩니다. 광주시립예술단과 유명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공연예술축제 그라제가 오늘부터 21일까지 열립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는 내일 개막 공연으로 시립오페라단의 코믹 오페라 로시니 대 모차르트가 열리고요. 소극장에서는 오늘 광주시립창극단의 전야 공연이 열립니다. 잔디광장 야외무대에서는 시립극단의 야외 공연을 포함해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이 열립니다. 이탈리아의 대표 디자이너 클레토 무나리 개인전이 광주 신세계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개인전인데요.
과감한 패턴과 화려한 색채, 독특한 디자인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공예품들을 감상해 보시죠.